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이기고 있다며 며칠 안에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이란 부대 지휘관을 제거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이란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국방부 작전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 국방부 총사에서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제 막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미 끝장낸 상태라며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함께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But when you add the Israeli Defense Forces, a devastatingly capable force, the combination is sheer destruction for our radical Islamist Iranian adversaries. They are toast, and they know it.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방어력은 향상이 되고 있지만 이란의 공격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작전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의 발사 횟수가 첫날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란의 전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ran's theater ballistic missile shots fired are down 86% from the first day of fighting. And their one-way attack drone shots are down 73% from the opening days. 네, 또 미군은 원거리 타격 중심의 대규모 공격에서 이제 이란 상공에서 정밀 타격으로 작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미국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만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상되는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4주라고 말했지만 6주일이나 8주일 혹은 3주로 단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잠수함이 어뢰를 이용해 이란 군함을 격침한 사실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하루 전 인도양에서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함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이란함 격침 장면입니다. 이미 공격을 받은 듯 불이 붙은 군함 한쪽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뒤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가 폭발 뒤 침몰해 지금까지 최소 8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어뢰를 이용해 함정을 공격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인데요. 헤그세스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네, 아이리스 데나는 지난달 말 인도 남부에서 진행된 다국적 해군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고요? 네, 잠시 전 백악관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그러나 쿠르드족 접촉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시점에선 이 작전 계획의 일부는 아니라면서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이란 공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그리고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요르단 상공에 날아든 겁니다. 요르단군은 즉각 요격 작전에 나섰고 영국도 F-35 전투기를 지원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army, they are working so hard actually to keep the country very safe. But the situation in Middle East is really very dangerous in these days.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습니다. 핵무기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선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출격했고 B-2 스텔스 폭격기도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과 무기고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פועלים על פי תוכנית הלחימה הסדורה בתיאום ובשיתוף פעולה הדוק עם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לנו עוד מטרות ויעדים רבים. 이에 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이란 미사일이 중동 내 최대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루데이드 기지도 타격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CIA에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당장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종전 조건을 논의하자고 CIA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중동 그리고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모두 당장 전쟁을 끝내고 외교적 퇴로를 찾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지, 특히 이란의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들이 실제로 협상 권한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며 공격을 계속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서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메네이 사망 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모흐베르도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 쪽을 앞세워 지상전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의 물밑 접촉 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뉴욕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물류 차질은 여전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란 내부에서 종전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뉴욕 증시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하자 미국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이란 내부에 강경파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전을 원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분위기가 포착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날과는 좀 대조적인 움직임인데요. 금융파생 상품 중개 회사인 IG는 시장은 이란 사태가 4, 5주나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 만큼 뉴욕타임스 보도는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지만 믿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에 그치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도 촉발되면서 전날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1,463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스무척의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밝힌 점도 후르무즈 해협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증시 상승세, 유가와 환율 안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Investors understand and know that President Trump keeps a really close eye on the stock market, and he will calibrate his actions and pull back or go further ba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물류 차질은 여전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은 방산이나 자동차 산업에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원자재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5.1% 오른 톤당 3,418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운영하는 알루미늄 바레인 BSC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공급 계약상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에 따른 것이며 재련소 설비 손상이나 생산 중단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선박 운항은 사실상 멈춰섰고 중동산 알루미늄 수출과 반입이 동시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가 풍부해 전기가 많이 필요한 알루미늄 재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류 병목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에 중동 재련소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서 알루미늄 물량 중에 중동이 차지하는 물량은 10% 정도인데요. 카타르 국영업체는 이미 생산을 감축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생산 업체는 고객사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역외에서 재고 확보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 원양 해운 코스코는 UAE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 항만을 오가는 페르시아만 운항의 신규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코스코는 세계 최대의 유조선 선단을 운용하는 해운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 등 다른 글로벌 대형 해운사도 걸프 해역 운항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이란 사태로 중동발 악재가 이어지며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5,592로 출발해 12.06%, 지수로는 698포인트 폭락한 5,093으로 마감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9%, 그리고 현대차가 15%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하면서 장중 두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 시 물가 상승 압력에 쉽게 노출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산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위를 높이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조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제 유가. 유가 상승은 고환율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투자, 내수 침체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까?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이 0.45%포인트 떨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까지 급등하면 올해 성장률 하락폭이 1.07%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협이 수개월 막힐 경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오일 쇼크에 준하는 국면으로 번져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성장률 0.8%포인트 하락과 물가 2.9%포인트 상승이라는 복합적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소비하고 투자가 침체를 지속하면서 인플레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격이 단기에 그친다면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데 결국 변수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비축 원유가 많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도 파장이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 또 이란의 보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기에 그 충격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석유 수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가운데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방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도 180명이 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 여러 대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우리 선박은 26척. 사실상 통제 상태인 오만만 해도 14척이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1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선박 공격도 인접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경고를 무시한 선박 10척 이상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한 척이 원인 모를 발사체를 맞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예고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재국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오만의 교민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좀 사태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도 잘 연락 소통하고 있고. 하늘길 역시 녹록지 않아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까지 육로로 넘어온 뒤 일단 무작정 공항에 대기하는 이용객도 여전합니다. 세계 에너지의 핵심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 교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동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골프 선수들이 어젯밤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한때 영공이 폐쇄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며 선수들과 가족들 모두 마음고생이 적잖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몸짓만한 골프 가방을 끌고 입국장으로 들어온 앳된 얼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엄마를 찾고서야 환하게 웃음 짓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엄마도 겨우 안도의 한숨을 몰아쉽니다. 집에 가고 싶어. 두바이 인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우리 골프 선수 10여 명이 이란 사태로 급히 귀국한 겁니다. 선수들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된 뒤 즉각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몸을 숨겼지만 수시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터져 나오고 식사 도중 머리 위로 미사일이 다닐 정도로 상황은 엄중했습니다. 하늘에서 이게 뭐가 계속 떨어지는 거? 빨간색 같은 게 뭐 몇 번씩 계속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것도 꽤 봤었고 경찰차랑 이제 뭐 구급차 이렇게 가는 거를 보긴 봤었어요. 다행히 이란의 포화가 쏟아진 두바이 중심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가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숙소 근처에서 파편이 떨어졌다는 목격담이 나오는가 하면 폭격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소리 약간 펑펑 터지는 소리 나면서 마지막에 좀 났었어요. 오기 전날? 이틀 전? 그때쯤에 차오로 약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바이 영공이 막히면서 예정된 귀국 일정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함께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힘겨운 시간 끝에 선수들은 운항을 재개한 여객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네. 뜨는 것마다 다 예매하고. 근데 그러다가도 계속 취소되고 했었으니까 저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못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운 좋게 올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로 항공 편차제가 공항 운영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선 오늘 오후 두바이 현지에서 체류하던 여행객 40여 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끝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유관부처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할 회의에선 이란을 비롯한 현지 상황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의 보고가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파병부대 장병 등 국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주가지수 폭락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 관련 대책 또한 테이블에 오를 걸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다음 날 예정됐던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에 각각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매일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순방 기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영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청와대 내 경제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별도로 만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 도심 공사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가 대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거대한 중장비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몸체가 꺾이더니 몇 초 만에 굉음을 내며 완전히 쓰러집니다. 택시는 넘어진 장비와 부딪혔고 앞서가던 버스와 승합차는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근데 마침 신호가 거의 차가 다 지나가고 뒤에가 몇 대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큰 사고 안 났어요. 혹 택시 기사님이 속도만 빨랐으면 죽었지.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오전 9시쯤 대구 만촌내거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6톤짜리 천공기가 넘어졌습니다. 천공기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넘어졌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대로였던 데다 출근 시간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천공기 기사가 다쳤습니다. 또 도로 4개 차로가 오전 내내 차단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철역 통로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착공했지만 완공이 늦어지며 5년째 교통 혼잡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경찰은 천공기를 점검하려고 선회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 측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동청도 해당 시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한 불시 현장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시 흥덕구 서청주 IC 인근 도로에서 16톤 윙바디 화물차가 10m 길이의 사다리를 편 채 달리다가 4.3m 높이의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된 인근 도로가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등굣길 서울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시내 초등학교 31곳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40대 남성 1명과 면허 정지 수준 3명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재소환합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에 교단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1조 원대 통일교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유착 관계도 드러나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1년여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교단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통일교 피해자가 최소 1,500명, 피해액도 우리 돈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는 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결론도 같았습니다. 통일교 신자들이 지금도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이 피해 보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별 소용없었습니다. 国側の主張が認められたものと受け止めております。今後、裁判所による監督の下で清算手続きが適切に進められ、速やかに被害者の救済がな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교단이 보유한 재산은 약 1,181억 엔, 우리 돈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本当に苦しい人々に一人一人の家を待って一人一人返していってほしい。もう返金、お金を返す以外に何にも今は望んでおりません。 통일교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특별 항고를 통해 계속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법령을 위반해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질교, 명각사 등 2개.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난다면 3번째가 됩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서도 통일교 해산 움직임이 일지 주목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중동 전쟁 확산과 오일 쇼크라는 외부 악재 속에 중국 내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나 차기 5개년 계획이 대외 변수에 틀어질까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집권 3기 마지막 양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가지 회의 가운데 정책 자문기구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첫 회의에선 올해부터 새로 시작될 차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외 변수에 미리 짜둔 계획이 틀어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实施好“十五五”时期推动助推中共中央重大决策部署，贯彻落实。 다만 5개년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은 국회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있습니다. 이튿날 열리는 두 번째 회의 전인대 개막식에선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도 진행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산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상 처음 4%대 성장 목표가 제시될지 5% 안팎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내수 부양책과 AI, 반도체 기술 자립 방안, 내년 창군 100주년 대비 국방비 증액폭도 발표됩니다. 양회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한 듯 대미 메시지엔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事实证明，中美合则两利，斗则居上。 정협 개막식으로 시작한 양회는 오는 12일 전인대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진정세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올해 상승률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만큼 이란 사태 충격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3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이 줄줄이 신용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오늘부터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며 급매물이 늘고 실거래가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집값 하락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 오늘 오전 출국합니다.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체코를 상대로 WBC 첫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 류지영 감독은 2라운드 진출을 향한 결연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결전지에서 첫 호흡을 맞췄습니다. 2회 대회 준승 이후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하지만 대표팀은 도쿄돔의 긴장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만큼 어느 때보다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의 코치 경험을 거쳐 이번엔 감독으로 세 번째 WBC에 나서는 류지현 감독이 가장 믿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노력과 선수들의 진정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음가짐, 자세,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최종 엔트리 30명 그 어떤 기량 이상의 어떤 힘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 선발 투수는 소영준입니다. 지난 20일 삼성과의 평가전에서 차례로 출격했던 정우주가 두 번째 투수로 나서 확실하게 첫 경기를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1200만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서 그에 맞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오키나와 오사카로 이어진 평가전에서 5승 1무 1패. 김도영과 안현민을 중심으로 타격감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평가전에서처럼 김도영과 존스, 이정우, 안현민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펜 투수들의 제구와 구위가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게 대표팀의 남은 걱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습 경기 때보다 전력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체코도 도쿄돔에서 공식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와 경기에선 일본 2군 경험이 있는 장신 투수 파지사기 선발로 등판합니다. 선수단과 감독 코치 모두
이번 대회 나서는 각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이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코전 첫 단추부터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BTS가 20일 발표할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체 수록곡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이 예정된 가운데 관계 당국은 안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의 정체성과 지난 여정의 정서를 담은 5집 앨범 아리랑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0일 공개되는 앨범 아리랑에는 모두 14곡이 실립니다. 타이틀곡 스윕은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담았습니다. 리더 RM이 작사 전반을 맡아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다른 곡에서는 세상을 향한 포부, 새 국면에 들어선 BTS 7 멤버의 현재,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를 버텨내는 이야기 등이 담깁니다. 2019년 5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앞 도로입니다. 당시 BTS 공연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이 노숙하는 모습입니다. And like they make us love ourselves, they make us value ourselves. Whenever we have an issue, we listen to their music. 이 같은 모습이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에서도 재현될까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이동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많은 팬이 실제로 밤샘 대기에 나서면 현행법상 일괄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텐션이 좀 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티켓팅을 또 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파이어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이번 BTS 공연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BTS 소속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와 이송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며 퇴장 동선과 인파 분산 계획을 강화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BTS 컴백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최대 2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릴 대규모 공연인 만큼 안전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상권 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오늘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답게 집합시다! 우리 장례편이 약속 지킵시다! 남자답게 집합시다! 우리 장례편이 약속 지킵시다! 안길로 내려가면서 사고 역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게 상하지 않도록 지역별 선식 등으로 제시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다. 쇼핑백에 현금 든 거 몰랐다는 입장료는 없으십니까?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대
의원님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설명하셨을까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어떻게 반박하셨습니까?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대구와 경북 등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와 충북 북부에도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9도, 대구는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전부터 그치겠고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